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이 수알레에 정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소위 그 진짜 어렵다고 하잖아요. 스웨덴 운전면허를 직접 따신 분이신데요. 자,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제가 애청하는 프로그램 수알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핸돌입니다. 저희 딸이 핸들을 핸돌이라고 불러서요. 운전 관련된 얘기를 하러 나와서 핸돌이라고 이름을 짓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핸돌님 목소리도 좋아요. 자, 우리 케이님도 인사하셔야죠. 네, 안녕하세요.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아직 겪지 못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계획하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그런 맞아요. 운전면허에 관한 내용을 네. 해볼까 해서 저희가 운전면허를 스웨덴에서 직접 따신 우리 핸들님을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나저나 우리의 네. 태권님 태권님은 너무나 피곤하신 거예요. 오늘 집에서 조금 쉼을 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제 운전면허 따기잖아요. 네. 어쨌든 저는 정말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웨덴 운전면허 따기 하늘의 별 따기다. 뭐 토익 뭐 900점 맞아요. 맞는 것보다 어렵다. 저도요. 핸돌님 네.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요? 핸돌님이 느끼시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스웨덴에 와서 한국 분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스웨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거였고요. 실제적으로도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서 시간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이 걸렸어요. 물론 중간에 쉬는 시기도 있었고 네. 시험을 기다리는 기간들도 있었지만 총 걸린 시간은 3년 정도 걸렸고요. 3년이면 고시고만. 예, 사실 저는 초입에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죄송스럽지만 다시 친다면 붙을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진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기간이 그 정도 걸렸으면 얼마나 몇 번 떨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실명이 안 나오니까 말씀을 솔직하게 드릴게요. 여기는 스하려니까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총 필기 4번, 실기 4번을 떨어지고요. 5번째 만에 붙었습니다. 와, 정말 그거 운전면허 따졌을 때 마음으로 눈물 찔끔 하셨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와. 필기 시험이 네.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이 네. 합격 기준인데요.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떨어진 줄 알았는데 80점 딱 커트라인으로 제가 통과를 했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거의 이제 합격을 해도 네. 이게 뭐 정말 막 90점, 95점 이게 아니고 한 문제 차이로 합격했다. 이런 얘기는 저도 좀 들었었거든요. 아유, 진짜 어렵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 운전면허는 유럽에서 네. 많이 이제 교환도 가능하고 상호 인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유독 이 스웨덴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자주 많이 하는 말 중에 일본 운전면허는 되는데 맞아요. 왜 한국 사람들은 운전면허 그거 우리 한국에서 딴 걸로 안 되는지 네. 그런 불만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혹시 우리 핸돌님 그 부분도 네. 알고 계신지? 저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라서 네. 알아봤는데요. 어. 사실은 이게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일본국과 스웨덴 국 간의 협정에 의해서 운전면허가 교환이 되는 형식이고 한국과 그리고 스웨덴의 국가 간의 협정에 의해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는 된다 어느 국가는 안 된다라고 네.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많은 한국 교민분들이 매년 대사관에도 이런 요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교환 가능하게끔 대사관에서 힘을 써달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은 교환이 안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찾아본 결과는 그 1970년대 일본하고 그 운전면허 상호 협정이 맺어졌대요. 엄청 일찍 그러니까 일찍 맺어진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국가 간의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핸들님처럼 네. 자세히는 모르겠고 근데 좀 잘못된 팩트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 한국과의 운전면허 체결이 파기가 되었다. 원래는 됐었는데 근데 그거 잘못된 정보더라고요. 원래부터 안 됐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 돌았었냐면 네. 뭐 1988년도 이때 그 전에는 됐었는데 사람들이 워낙 운전을 난폭하게 하다 보니 그걸 취소시켜버렸다. 이런 것들이 교포 사회에 좀 돌고 있었어요. 그런 정보가. 근데 잘못된 정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네. 국가 간 협약이 없었던 걸로.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국 운전면허가 여기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따야 돼요. 그렇죠. 그쵸. 아, 근데 그 전에 1년은 되잖아요. 예,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 면허증이 1년까지는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새로 갱신해서 오더라도 법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진짜 지금부터 한번 알아봐요. 네. 이제 운전면허를 진짜 이제 따야 되는데 우선 따려면 그 절차라든가 그리고 절차에 따른 비용도 또 여기 네. 만만치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야 하나요? 우리 핸돌님. 4번에. 예,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네.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비용은 대략적으로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한다는 기준에 그리고 운전면허 자동차 실기 연습을 한 5에서 6회 정도 학원에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000크로나 한국 돈으로 12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소요 비용은요. 이거는 단 시험을 한 번에 통과했을 기준이고요. 네.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한 번씩 보려고 하면 한국 돈 기준으로 약 한 18만 원, 스웨덴 돈 기준으로 한 1,525크로나 정도가 들거든요. 그게 실기와 필기를 다 합친 합쳐서요. 금액이에요. 네. 실기, 필기를 한 번에 보려면 1,525크로나가 네. 듭니다. 근데 그렇게 시험 비용으로만 따져봤을 때는 아주 비싼 건 아니네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시험 비용이 그렇게 네. 들고 맨 처음에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운전면허를 따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먹으면. 먹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시력 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본인의 시력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력이다라는 걸 증빙하기 위해서 교통청 사이트에서 네. 시력 검사를 받을 양식을 포맷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서류를요. 그 서류에 그 양식에 개인의 정보를 기입해서 집 근처에 있는 안경점에 가면은 그 시력 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력 검사 결과를 안경점에서 작성을 해서 줘요. 네네. 그러면 그 다 작성된 양식을 그 교통청으로 우편으로 보냅니다. 네. 아,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예, 온라인 맞습니다. 접수 안 되고? 네. 네. 요게 비용이 보통 한 100에서 300크로나 정도 드는데요. 이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경점이나 뭐 이런 데에 따라서 저희 케이스에는 120크로나가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은 300크로나가 들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네. 100크로나에서 300크로나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12,500원에서 뭐 37,000원 정도.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요. 운전면허 허가증을 신청을 해야 돼요.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연습 삼아서. 그래야지 실기 연습도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한국하고 다른 거죠? 그쵸. 우리 허가증 같은 거 안 받죠, 네네. 한국에서는? 그냥 이거- 거기에도 돈이 필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운전 연습 허가증을 받는데도 네. 제가 땄었을 기준으로 220크로나 네.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7,000원 정도가 들었고요. 지금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매년 물가 인상률이 있기 네. 때문에요. 근데 그래- 그거는 시력 검사만 통과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신체 검사 따로 뭐 내가 뭐 예, 다른 청력이 시점은 안 필요 없어요. 좋다거나 이런 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필요 없습니다. 네. 이 운전 연습 허가증은 네. 또 특이한 게 기간이 있어요. 5년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증을 받고 나서 5년 동안 안에 반드시 면허를 따야 따야 돼요. 만약에 못 따면은 다시 허가증을 새로.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시력 검사도 다시 받아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시 받겠죠. 그럴 5년 것 동안 같아요. 시력 떨어질 네. 수 네. 있어요. 그렇죠. 네. 한 해 하나가 네, 다르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허가증을 받고 네.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총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게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네. 학원에서 받아야 되는 게 리스크 1, 리스크 2라는 코스가 있고요. 네. 리스크 1은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필기 이론 공부예요. 이걸 필기 학원에서 이론 공부? 예, 이론 저는 공부예요. 그거를 안전교육으로 네, 안전교육 맞아요. 그렇게 네, 표현할 필기 수 있겠어요. 안전교육? 맞습니다. 네. 아하. 그런 거를 꼭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처럼 뭐 책을 네. 한국에서 그냥 책 써서 뭐 필기 공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교육을 따로 예, 이수를 교육을 해야 이수를 해야 돼요. 시간은요? 시간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하루 만에 했던 것 같아요. 한 번 하루 만에 가서 했었기 때문에 한 3-4시간 정도 네네. 다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그거는 스웨덴어로 진행되나요? 영어로 진행되나요? 이건 학원에 따라 다릅니다. 어. 일반적으로는 스웨덴어로 진행을 하겠지만 네. 영어로 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요즘 워낙 이제 이민자들도 네네. 많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영어 교육이 가능한 운전면허 학원도 네. 홈페이지 찾아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운전학원들이 지역별로 또 검색이 돼요. 그런 또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나오고요. 그렇게 네. 교육 허가를 받은 운전학원들 중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영어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도 이제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리스크 1 같은 경우에는 700크로나고요. 700크로나면 그러면 한국 돈으로 85,000원 네, 정도가 되고요. 이거는 뭐 학원마다 당연히 스케줄이 달라요. 그럼 이거 예약할 때 많이 네. 이렇게 줄이 밀려 있다거나 그렇기도 한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것을 이렇게 자기 스케줄을 맞춰서 그렇죠. 할 정도로 슬렁슬렁 한 건지. 운전면허를 딴다는 것 자체가 고가의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특정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따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된 사람들이 보통 스웨덴 사람들도 운전면허 따는데 1년에서 2년을 잡아요. 네. 실제로 제가 주변 스웨덴 동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서 천천히 다들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학원들은 제가 원하는 스케줄을 웬만하면 됐던 것 같아요. 엄청 기다리거나 그랬던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기 안전교육이라고 해요. 첫 번째 받는 거. 그거 아까 85,000원 내고 이제 스케줄 잡아서 교육을 받는데 그럼 그 안에서의 어떤 교육의 내용이라든가 실제 어떤 것들을 받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스웨덴에서 네.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네네. 뭐 법규라던가 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돼서 어떻게 이런 것들 왜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음주 단속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네. 그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연습을 다 해보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행스럽게도 술을 전날 안 마시고 가서 음주운전 테스트를 받아서 네. 문제가 없었는데 제 옆에 오신 분은 실제 이민의 테스트도 그거 예, 하는 그 입에 꽂고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제 옆에 계신 분은 네. 당신 이러면 떨어져요라고 선생님이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리스크 교육을 받고 요 네. 리스크 교육 안에서 안전교육 안에서 또 필기 시험에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나요? 네, 당연히 있고요. 아하. 근데 제가 100% 보장드리지만 이 필기 시험 교육이라고 할게요. 리스크 네. 1. 네. 이거 여기서 들으신 것들이 나중에 필기 시험 칠 때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예, 맞습니다. 필기 시험 칠 때까지 아이고. 시간이 한참 더 걸릴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시험을 치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건 마음 편하게 그냥 이수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뭔가를 내가 되게 많이 네. 배워서 네. 시험 실제로 칠 때까지 내가 외우고 있겠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편히 듣고만 이수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 네. 2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어떤 내용인가요? 건가? 이거는 정말 좀 새로운데요. 리스크 2라고 하는 네. 거는 한국에선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을 만한 네, 교육일 네. 건데요. 일종의 드라이빙 교육인데 네. 드라이빙 교육이 일반적인 도로에서가 아니라 스웨덴이니까 네.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네. 길이 어는 경우가 많겠죠. 네. 실제로 그 학원들이 얼음길을 만들어둬요. 빙판길을. 맞습니다. 빙판길에서 드라이빙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윈터 타이어 깔고 해야 하나? 안 깔고 해요? 예, 당연히 깔고 윈터 해야죠. 타이어를 장착을 하고 하고요. 그럼 괜찮지 않나요? 윈터 타이어 깔면?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더라도 네. 실제로 도로에서 일정 이하의 속도로 달리면 뒷차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하죠. 일정 속도 이상 달려야 되고 그런 네. 상태에서 커브를 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네. 곳에서 저기는 얼지 않았을 거라고 눈으로 봤을 때도 전혀 빙판길이 아닌데도 얼어져 있는 곳들이 네네. 많아요. 그 그런데 사이에 대비하기 얼어. 위해서 차가 미끄러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커브도 돌고요? 맞습니다. 네. 커브를 돌 때 차가 밀리면은 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핸들을 어떻게 돌려야 되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그럼 그거를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냥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당연히 많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아니, 옆에서 모르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저는 옆에 이제
탑승을 해 있는 상황이 운전하지 않고요.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직접 운전을 하죠. 선생님 옆에 타 계시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될 때까지 했습니다. 아, 여러 번? 예,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아서 스웨덴 분들은 한 번에 잘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한 5번 했던 것 같아요. 5번을 해도 차가 미끄러져가지고 뺑글뺑글 돈 적이 많았어요. 근데 안전적인 부분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거나 돌거나 하더라도 위험한 건 없고요. 네네. 다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저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렇죠. 아예 쳐본 거예요. 제가 운전을. 그러면 교육을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장 교육, 그러니까 리스크 1, 2를 받는 게 더 나을. 그러니까 아예 운전을 못하는 네네, 사람의 경우. 네. 저는 이제 제 경험에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거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럼 빨리 취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 못한다, 경험이 있었다 없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리스크 1, 2 수업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실제로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이 실기시험이나 필기시험을 신청하더라도 이건 큐가 깁니다. 기다려야 될 시간이 길어요. 그래도 뭐 여기 분들이 어쨌든 다 그렇게 하시니까 네, 미리 겁을 이제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아요. 천천히 해요. 사실 저는 이거는 또 여담이지만 미국에서 빙판길에서 고속도로에서 차가 2바퀴 돌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돌면서 앞에 뒤에서 오는 차와 시선이 맞췄어. 운전차하고 한 번 더 돌아. 또 그 눈이 점점 커지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 신기한 게 꼭 그 순간에 그런 건 기억이 나요. 맞아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많이 겪을 수 있는, 왜냐면 겨울이 워낙 길고 얼음 길도 많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인데 이렇게 사전에 어쨌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또 필수로 받아야 된다는 게 또 되게 상당히 좋은 것 뭐라고 하나 실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어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 아까 안전교육 이제 실기죠. 이제. 실기 안전교육의 비용은 또 똑같나요? 네, 리스크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땄었을 당시 기준으로 2,000크로나, 한국 돈으로 약 25만 원 정도가 들고요. 이게 좀 비싸죠. 그리고 리스크1과 리스크2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학원에서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따게 이수를 하더라도 이것도 운전 연습 허가증하고 마찬가지로 5년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수하시고 5년 안에 면허를 따셔야 돼요. 그러면 안전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드디어 필기시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리스크 1, 리스크 2 수업을 학원에서 듣고 나면은 학원에서 이 사람이 이제 수업을 다 이수를 했다라는 거를 교통청 같은데 이제 인증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개인이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칠 때 325크로나였어요. 제가 땄었을 기준에는. 지금도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325크로나면은 한국 돈으로 따져보면 약 4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이게 평일 낮 시간 기준이에요. 그리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에는 400크로나에 한국 돈으로 치면 5만 원 정도에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기시험은 한국 돈으로 800크로나. 800크로나면은 96,000, 97,000, 10만 원 정도? 125원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1크로나 125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10만 원 정도. 그리고 실기시험을 볼 때 쓸 차량 대여비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400크로나예요. 진짜? 예, 그게 대여 안 해줘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포함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기시험을 칠 때 드는 비용은 실기시험 자체 비용 800크로나와 차량 대여비 400크로나를 합친 1200크로나라고 보고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5만 원이 되겠죠. 야, 그러면 필기하고 실기 합치면 또 여기서 돈이 얼마 드는 거예요? 아까 필기시험 한 4만 원 정도라고 하면 12만 원에 4만 원 하면 16만 원 또 여기도 돈 많이 든다. 그리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또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2020년 1월이죠,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이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취득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기시험을 만약에 2020년 1월에 취득을 했다. 네. 그러면은 2개월 안에 실기시험까지 따야 돼요. 이거 너무 가혹하죠. 척박한 거 아닌가요? 가혹하죠. 네. 근데 이게 2020년 3월부터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교통법이 바뀌어서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 네. 최신 정보예요. 네.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필기시험을 무조건 취득한 사람만 실기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취득한 후에 4개월까지만 실기시험을 취득을 하면 돼요. 그럼 좀 늘어났네요. 예, 좀 늘어났어요. 좀 더 합리적으로 변했죠. 그러면 아까 필기시험하고 지금 실기시험 우리 본격적으로 시험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시험에서 그 우리 핸들님이 느끼시기에 우리가 좀 알아두면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 준비할 때 좀 참조하시면 좋은 거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팁이네요, 공부를 팁. 했고요. 이것도 구글에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되게 쉽게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문제은행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용을 했었는데 이걸 한 달도 끊을 수 있고 3달도 끊을 수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0크로나 정도면 몇 달 동안 문제은행을 계속 이제 복습해서 칠 수 있을 정도로 이 뭔가 검색을 하는 그거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스웨덴에서 필기 운전면허 따는 문제은행 뭐 이런 식으로 예, 검색을 하면 맞아요. 되는 그런 거야. 검색하면 돼요. 그걸 영어로 생각하셔서 하시면 돼요. 책을 구입한 서점에서 책을 맞아, 구입하는 책 네. 구입하셔서 이거를 보시는 그 다음에 분이 말씀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책도 사셔야 돼요. 책은 한 600에서 700크로나 정도 된다고 보시면 책값이 되고요. 비싸니까. 그러면은 필기시험을 따기 위해서 문제은행과 책값이 한 1200크로나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한 15만원 정도가 들겠죠. 이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책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기본 이론을 이해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웨덴의 필기시험은 다 응용이에요. 한국처럼 단순 암기 A는 B다 네. 이런 문제가 없어요.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어울리는 최고의 답을 찾는 것들이 많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이제 열심히 읽으셔서 네. 이론을 빠삭하게 하시고 나서 문제은행을 통해서 문제가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응용을 해서 내는구나. 네. 그리고 문제들이 제가 필기 시험을 5번 봤지만 네. 똑같은 문제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거 나는 못하겠다. 왜냐면 이게 상황에 되게 대처하는 네. 능력이 빠르고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이거 어쨌든 시험 자체가 물론 이거 스웨덴이지만 영어로도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책 말고도 문제은행을 말씀드렸던 네. 이유가 제가 관련된 회사를 다닌 건 아니고요.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제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떨어지고 나서도 무슨 문제가 제가 뭘 잘못 찍어서 틀렸는지를 당연히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설이 친절하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답은 실제로 뭐다. 이건 이래서 틀렸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한 1000개, 1500개 정도 네. 풀어보고 이제 네. 시험을 쳤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문제 1000개에서 1500개를 풀면서 이게 왜 오답인지 우리 고등학교 때로 생각하면 네.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 네. 오답 하니까 노트가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실제로 네.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네. 엑셀에다가 틀린 문제만 캡처해서 이거의 실제 답은 뭐였고 그래서 그렇죠. 그것만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꼭 네. 오답 노트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틀린 문제에서 맞아요. 꼭 항상 시험 나오는 거거든요. 시험을 4번 떨어지고 5번째 만에 붙었는데 공부를 잘했다라고 말하기 부끄럽지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는 네. 이유는 제가 앞서 4번의 시험은 문제은행을 풀지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필기 책만 보고 갔거든요. 네네. 이거 문제은행에 있다는 거를 정보를 이거 알게 되는 건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저도 인터넷에서 영어로 검색하시면 저도 쉽게 지금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필기시험을 네. 붙습니다. 실기시험은 이제 실기시험을 위한 또 비용이 따로 드는 게 있겠죠. 네. 운전을 본인이 정말 잘한다. 네. 그래서 바로 시험을 치러 가셔도 네. 좋지만 그래서 제가 4번 떨어졌죠.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시는 걸 제가 추천을 합니다. 보통은 도로주행 한 번 받는데 한 700에서 800크로나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정도 드는 것 같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국 돈으로 한 번에 한 10만 원? 뭐 시간 1시간 반을 해줄 수도 있고 1시간 해줄 수도 있고 네. 통상적으로 한 6회 정도는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이것도 제가 시험을 떨어져 보고 느낀 거예요. 제가 그 실기시험장도 고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네. 스톡홀름 시내에서 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솔렌투나에서 볼 수도 네. 있고 그쪽에서 볼 수도 비용은 다 있고 같아요? 비용은 다 같아요. 근데 장소를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솔렌투라라는 스웨덴 네. 스톡홀름 북쪽에 있는 곳에서 4번의 시험을 봤습니다. 네. 네. 사실 길도 잘 모르고요. 그 네. 동네 잘 아는 게 없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시험을 본 곳은 야콥스베리라고 네. 이것도 스톡홀름 북쪽에 있는 곳인데 네. 이곳은 제가 지리를 좀 아는 곳이었어요. 제가 자주 간 이케아가 있는 네네.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음. 이번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네. 운전면허 학원에서 1시간 강습만 쪽집게로 받았어요. 네. 그 학원이 위치한 곳이 야콥스베리라는 곳이라서 면허학원의 선생님이 도로 강습을 해주면서 요즘 많이 이제 시험관들이 내는 문제들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 동네의 면접관들이 또 많이 방법이 내는 있긴 하네요. 은인을 만나셨군요. 그래서 본인이 시험을 치시려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6회 정도 받으시길 권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아마 그 동네 시험관들의 문제를 내는 그 디렉션, 어떻게 네. 운전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거에 빠삭하실 거예요. 네. 그럼 쪽집게 과외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면허 실기 주행을 해야 되는 곳들을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실 거예요. 아, 좋네요. 그럼 좋은 네. 것 중에 하나가 도로별로 운전 속도 제한이 얼마인지도 대충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헷갈릴 만한 표지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미리 알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실제로 본인이 운전면허 시험을 칠 시험장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으로 끊으시고요. 거기가 영어로 하면 좋겠죠. 네.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스톡홀름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네. 야콥스베리에 영어로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스웨덴어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네. 영어로도 가능한 곳이 있다고 네, 하니까 네. 이거는 희망적인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 아주 알차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운전면허 따기 절차, 비용. 근데 이 중에서 우리 핸들님이 가장 뭘 하나 딱 찝으라면 요것만큼은 진짜 시험 볼 때 너무 어려웠고 나는 요거를 통해서 참 도움을 받았다.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네.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네네. 이제 저는 그걸 네, 강조하고 좋아요. 싶어요. 네. 문제은행 정말 많이 푸시고요. 오답노트 꼭 만드시고요. 일단 본인이 응용을 해서 이해를 해서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꼭 본인이 시험을 칠 시험장 근처에 있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꼭 받으세요. 실기 강습을. 네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팁인데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자동차도 대여해 줍니다. 실제로 내가 그 면허 강습을 실기운전 연습을 했던 자동차와 똑같은 차를 실기시험 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 별도의 비용을 받고요? 예, 그건 학원에서 이제 비용을 조금 더 내면은 일반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차량을 대여하면 아까 400크로나가 네네. 든다고 했죠. 네. 아마 이거보단 비쌀 거예요. 700크로나, 800크로나. 근데 본인이 운전 연습을 했던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익숙할 거니까요. 네네. 운전 안 해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운전면허 학원 가시면 다 본인들 장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학원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우 정말 오늘 저희들 이렇게 스웨덴에서 운전면허 따기에 대해서 정말 대화를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나눠본 것 같아요. 그렇게요. 네. 정말 이렇게 귀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핸들님. 분들이 저희 정보를 들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들 파이팅. 네. 운전면허 따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스웨덴이라는 나라에서 면허를 딴다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 알려준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